자, 자바스크립트 매개 변수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가 매번 다르게 행동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 헬로 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니치와, 그 다음 세 번째는 헬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얘는 조건문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변수입니다. 변수. 자, 보세요. 지금 똑같은 함수 호출인데 뭔가 매개 변수로 넘어가는 것도 없고, 그쵸? 근데 출력은 다 다르게 나와야 된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출력을 해야 되냐? 변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여기서 뭐라 할까요? 예를 들어 템프 1이라고 하겠습니다. 템프 1 0으로 두고, 그 다음 콘솔 로그 템프 1, 그냥 약간 예시 변수, 임의의 변수, 뭐 그런 거죠. 자,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 함수가 끝날 때쯤에 템프를 하나 업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끝날 때쯤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함수에 왔을 때는 이제 템프가 0이겠죠. 0. 그 다음 두 번째 템프에 왔을 때는 이제 이게 1로, 그 다음 세 번째는 2로 이렇게 증가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증가할 수 있도록 플러스 1씩 해놨고, 그리고 출력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다 0밖에 안 나오죠.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이 템프 1이 1이다 라고 했을 땐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이거를 콘솔 로그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else if 템프 1이, 아니 템프, 그냥 템프라고 할까요? 템프가 2일 때, 그냥 템프라고 하겠습니다. 템프가 2일 때는 고니치와, 그 다음 나머지 템프이죠. 됐습니다. 자,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렇게. 이 if 의문이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메모장에 켜드리겠습니다. 꼴이 지금 필텐다드. 자, 보세요. if 있고 else if 있고 또 else 있습니다. 그래서 템프가 1일 때는 안녕하세요, 2일 때는 고니치와, 3일 때는 이제 뭐 나머지죠? 헬로가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출력을 해보니까 다 0과 헬로밖에 안 나와요. 분명 함수가 끝날 때 이 템프를 하나 업 해줬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함수에서 이제 초기값을 0으로 둡니다. 초기값을. 네.
요게 컴퓨터 메모리라 치고 여기다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0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자, 이 0을 이 변수를요 어디다 만들었죠 지금? 이 템프라는 거를 템프라는 변수를 어디다 만들었죠? 이 함수 안에다 만들었죠. 그쵸? 자, 이게 실행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부적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함수 실행하게 되면 이게 메모리 안에서 이 실행할 때 이게 켜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잘 보세요. 이 변수가 함수 안에 있으면요 이 변수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 함수가 실행할 때 변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함수가 끝나면요 딱 이 시점 함수가 끝났을 때 변수를 하나 업해주면은 이때 출력했을 때 당연히 1이 나오겠지만 끝난 순간 얘가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실행하잖아요. 그럼 이게 또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함수 실행되고 그 다음 변수는 또다시 0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얘가 이제 요걸 찾아가서 한번 쭉 실행을 시켜준단 말이죠. 그리고 컴퓨터 메모리에서 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드는데 이때 함수가 또 만들어지고 다 쓰면은 얘가 또 없어지고 이런 형식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실행시킬 때마다 얘가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얘를 만들 때마다 이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얘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얘는 그대로 딱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만들어지고 함수를 실행할 때만 얘를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밖으로 빼주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JS 부분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실행 부분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실행 부분. 콘솔 좀 클리어 있고 펑션 있고 다음 이 펑션 실행시키고 있죠. 그쵸? 이게 프로그램 내보면 이 바깥에 사는 이 녀석들은 이렇게 되게 길게 삽니다. 근데 여기 이 hello라는 펑션 있죠. 이 함수 안쪽 지역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 지역 안에서 변수를 만들게 되면은 정말 찰나밖에 못 삽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에. 자바스크립트 자체에 변수를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함수가 끝날 때 이 변수가 같이 안 사라지죠. 왜? 얘는 이 함수 안쪽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함수 바깥쪽, 전역에서 살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수를 여기 안에다 만들면 이 변수는 그저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함수가 실행이 될 때 만들어지고 함수가 끝날 때 바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하루살이에요. 그래서 또 얘를 조금 더 길게 살게 하려면 이제 바깥으로 빼주면 되는 거죠. 자, 템프가 있고 템프 1이 있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템프는 자바스크립트 내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아까 전엔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템프라는 거는 여기 안에 있었어요. 여기 안에 0으로. 근데 이거를 어디다 빼줬다? 바깥으로 빼준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함수가 끝나고 없어지든 말든 얘도 영향을 받을 일이 있나요? 없죠. 지금 함수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함수가 실행될 때 뭐 if문으로 이제 콘솔 출력하고
그 다음 이 템프를 하나 업 시켜줬습니다. 자, 이때 처음 실행시켰을 때 잘 보세요. 좀 너무 밑에 있네요. 조금만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템프가 (0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은 if문 돌고 그 다음 마지막에 템프를 하나 업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함수가 끝나는데 업 시켜줬을 때 얘가 이제 여기로 찾아가서 0이었던 거를 1로 바꿔주겠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이 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끝나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바뀔 일이 없잖아요. 얘는 없어질 일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 함수가 실행이 되죠. 또 if문으로 콘솔 출력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템프를 하나 업 시켜줘요. 그럼 얘가 템프는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죠. 또 찾아가서 1이었던 거를 2로 업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함수가 또 끝나버려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if문에서 이 숫자에 따라 콘솔에 다른 말을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여러분 변수가 지금 두 개가 있죠. 템프랑 템프1이 있는데 여기서 이 템프는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얘는 지역 변수라고 해요. 지역 변수. 자,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왜 우리 각 지역마다 지역 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뭐 약간 상품권 같은 것도 있잖아요. 대전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어디 부산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그런 지역 화폐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대전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가지고 서울 가서 그거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쵸? 지역 변수는 그 지역 화폐랑 똑같은 거예요. 이 지역, 이 헬로, 이 함수 안에서만 이 변수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템프1이라는 걸 헬로 안에다 만들어 놨죠. 그럼 밖에서 자, 밖에서 템프 출력 가능한가요? 좀 더 예쁘게 적어볼까요? 자, 템프는 템프. 자, 여러분 이거 출력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쵸? 가능하죠. 왜? 템프는 아예 밖에 있잖아요. 전역 변수잖아요. 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000원, 2,000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일반 돈, 일반 현금. 근데 템프1은 어떻다? 템프1은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이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전역에서 이거를 쓰려고 하면은 뭐라고 하고 있죠? 템프1 is not defined. 찾을 수가 없다.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 마치 대전 지역 상품권 가지고 가서 서울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서울에서는 우리 이거 안 되는데?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오늘 정리하세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점. 짧게 2줄씩만 정리하면 됩니다. 짧게 2줄씩.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서 함수로 호출할 때 아까는 그냥 헬로 이렇게만 호출했었죠. 헬로 하면서. 근데 여기에 값이 들어갑니다. 우리 이 값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얘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시나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일단 매개 변수는 아니겠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얘 뭐라고 하죠? 그쵸, 인자라고 하죠. 자, 우리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한테 넘겨주는 값, 이 값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그럼 당연히 인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쵸,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인자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템프라고 할게요. 자, 이제 아까 전에는 우리가 매개 변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변수로, 특히 전역 변수로 이렇게 하나씩 값을 증가시켜주면서 이 콘솔에 출력되는 말들을 다르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각국의 언어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로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템프가 한국어라면 뭐다? 콘솔에 안녕하세요 를 출력을 하고, 그게 else 일본어라면 konnichiwa를 다음 else 콘솔 로그 헬로. 만약에 여기도 if문을 걸고 싶다, 조건을 걸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이 걸어주시면 되겠죠. 영어라면 헬로를 출력하겠다. 매개 변수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요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써야 될 상황은 약간 이런 겁니다. 물론 매개 변수 없이도 여러분 해결 가능했죠? 그쵸? 근데 자, 얘만 봤을 때 얘가 1, 2 이렇게는 얘가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일본어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쵸? 그래서 얘는 숫자로 해도 되긴 하지만 밖에서 받아오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은 이렇게 밖에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직관적이게 되겠죠. 아, 템프가 지금 한국어 할 때는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면 되는 거구나. 일본어 할 때는 뭐 이제 곤니찌와, 영어 할 때는 헬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요런 경우가 이제 몇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여러분이 매개 변수를 써서 받아오시면 되죠. 지금도 약간 아리송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진짜 막 실무에서 쓰는 코드를 보면요, 더 정확하게 언제 매개 변수를 써야 되는지 확실하게 판단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개 변수 있죠?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랑 똑같습니다. 왜냐? 자, 이 템포라는 거 밖에서 쓸 수 있을까요? 자바스크립트 밖에서 템포라는 거 부르면 얘가 알까요? 모릅니다. 얘는 함수 바깥쪽에서 값을 받아서 함수 안쪽을 이어주는 그런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이 템프 역시 이 안쪽에서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와 일반 지역 변수는 뭐 똑같다. 근데 단지 매개 변수 역할이 조금 더 있을 뿐이죠.
자, 그 다음 특정 언어로 여러 번 인사하는 함수를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순서가 좀 있습니다. 순서.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순서를 좀 적어놨는데,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었죠? 첫 번째, 함수 실행을 먼저 한다. 이거는 뭐 했죠? 자, 함수 만들기 전에 실행부터 시키는 거. 항상. 그 다음 후에 오류가 나는 걸 확인하고 오류를 고친다. 즉 함수를 만든다. 여기서 함수를 만들 때에는 오류가 안 나게끔만 하면 된다. 지금 만들어졌죠? 1번은 했습니다 이미. 자, 제가 프로그램 만들 때 항상 중간중간 실행을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나가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류도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뭔가가 출력이라도 되게 하기. 일단 매개 변수 언어의 값을 출력한다. 여기까지도 됐죠? 몇 번 인사하는지 이렇게. 언어면 언어. 런 버튼 눌러야 됩니다. 자, 영어, 한국어, 일본어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도 됐죠? 자, 뭔가가 여러 번 출력되게 하기. 뭔가가. 전 단계에서 출력한 값이 10번 나오도록 포문을 구성한다. 10번만 나오면 돼요. 10번만. 포문 한번 써볼까요? 얘를 포문에 돌리면 된다는 거겠죠? 자, 봐. i가 1부터 i가 어디까지? 일단 10번이라 했으니까 10까지. i 뿔뿔. 자, 그러면 영어 10번, 한국어 10번, 일본어 10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도 끝. 다음, 인자값으로 넘긴 횟수만큼 반복시키기. 10이라는 상수를 횟수라는 변수값으로 대체한다. 자, 잘 보세요.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요, 이 숫자만큼 인사를 시켜라 라는 겁니다. 영어 2면은 2번 헬로라는 거고, 한국어 5면은 안녕하세요를 5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몇 번? 10번 하고 있죠? 왜? 포문에 10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인사 횟수만큼 얘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인사 횟수만큼. 그럼 영어는 2번. 자, 인사 횟수가 처음에 영어하고 2 나올 테니까 이제 2번. 그 다음 한국어 5.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 언어가 아니라 인사말이 나오게 하기. 이렇게. 근데 요런 걸 하나 만들으라네요. 인사말 안녕하세요로 인사말 변수를 만들고 출력 내용을 교체한다. 자, 일단 요런 걸 하나 만들으래요. 인사말. 그리고 나서 인사말이 나오게 하면 되죠. 그러면 모두 다 안녕하세요만 나올 겁니다. 왜? 우리가 뭐 조건을 걸어준 적이 없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라도 하는 거예요. 잘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 인자값으로 넘긴 각 언어에 따른 인사말이 나오도록 하기. if문을 사용해서 인사말의 값을 조건에 따라 바꾼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서 뭘 하면 되죠? 지금은 기본 인사말이 안녕하세요인 거예요. 근데 이 인사말이 고정시킨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그 조건을 여기에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언어가
만약에 영어다 라고 하면은 인사말을 헬로였나요? 헬로 이렇게 바꾸고, 다음 또 else if 언어가 일본어면은 인사말을 고니치와로 바꾸는 거죠. 자, 실행시켜보면은 이제 각 언어의 인사말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푸는 순서대로만 잘 푸셨으면은 아마 문제 없이 이것도 푸셨을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응용을 하면은 이런 문제도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매개 변수 두 개짜리 프린트 단 함수를 구현해주세요. 얘는 뭐냐면 앞에 3은 몇 단을 출력할 건지, 그 다음 뒤에 3은 몇 가지 출력할 건지. 3 곱하기 3까지 있죠. 그 다음 얘는 2단인데 2 곱하기 1까지 밖에 없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단위랑 그 다음 리밋 값 받으면 되겠죠? 콘솔 로그 이제 단 요거 먼저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이제 잘 되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특히 포먼 같은 거 돌릴 때 뭔가 막 오타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비헤이비어에 요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를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쓰는 도중에 얘가 실행시켜버리기 때문에 무한 루프가 걸려서 프로그램 다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i는 1부터 시작해서 i가 어디까지? 리밋까지. 아니면 빠르게 쓰시면 돼요. i 뿔뿔 콘솔 로그에다가 단 플러스 또 이거 써야죠. 열심히 플러스 i는 플러스 단 곱하기 i.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납니다. 3단은 3 곱하기 3까지, 2단은 2 곱하기 1까지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